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이 불발된 여파로 오늘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는데요. 오늘 뉴스 포인트는 관련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오늘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이 불발된 뒤에 전국 혼란에 대한 이 불안 심리가 점점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오늘 연저점을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 수출 경기 둔화와 트럼프발 리스크에도 저가 매수세의 이제 바닥을 떠받치던 이제 국내 투자자마저 개인 투자자들마저 네. 투매 양상을 오늘 보이면서 이 증시 자체 동력이 상실될 거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증시를 보면 장중 코스피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2.78% 내린 2,360.58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5.19% 내린 627.01로 마감해서 나란히 연저점을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계엄선포 이튿날인 4일 이후에 4거래 연속 주가가 내리면서 코스피는 5%, 코스닥은 6% 넘게 하락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코스피 시가총액은 4거래일 동안 93조 원, 코스닥은 25조 원 늘어서 총 118조 원이 날아갔고요. 네, 줄어서요. 네. 네. 거기다가 오늘까지 합치면 144조 원 넘게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동향을 보면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였고요. 4일과 5일 각각 3,400억 원, 1,600억 원을 순매수한 개인은 6일에는 못 버티고 5,800억 원을 순매도한 데 이어서 오늘도 8,0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이 투매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달러 환율도 주말에 탄핵안 표결 투표 불성립 영향으로 불확실성 확대 1,430원대까지 올라섰는데요. 이 1,500원대까지도 올라설 수 있다는 이런 분석도 나와서 이 1,500원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2008년 금융 위기 때는 나왔던 것입니다. 네, 뭐 당장 이번 주말에 예고된 그 탄핵 소추안 표결까지 네. 아마 계속 힘을 못 쓸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증권가에서는 이처럼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 개인까지 팔자로 돌아서면서 당분간 지수 반등은 상당히 어려워진 거 아니냐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네. KB에서는 탄핵 소추안 투표 불성립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연장됐다면서 이로 인해 증시와 이제 외환 시장의 단기 변동성 확대에 좀 대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제 탄핵안 가결과 헌법재판소 인용,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이 그나마 증시 친화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신한투자증권은 정치 리스크 경감을 반영해서 내년 코스피 전망치를 2,400에서 2,700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네. 반면에 현재처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저항이 계속해서 거세질 경우에 코스피는 하향세가 장기화되면서 2,300선에서 2,600선을 형성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거 이제 탄핵 전국대를 네. 다시 돌이켜 보면 이 탄핵안이 또 의결된다라고 해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기각까지 코스피 지수 흐름을 보면은 11.6% 하락을 했는데요. 네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보면은 탄핵안 의견 이후에 현재 2년까지 코스피는 3.6%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볼 때 탄핵 자체가 지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네. 2004년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동반 기준금리 인상이 증시 하락의 배경이 됐고 2016년의 경우에 이제 수출 경기 호조가 증시 상승의 어떤 동력이 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NH투자증권에서는 과거 탄핵 사례에서 금융시장은 탄핵 소추안 가결 시 단기적으로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 반등했다면서 이후에는 이제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연동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하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식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한국산 배터리 점유율 10%대로 하락하나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꽤 선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꽤 주춤해졌나 봅니다. 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이 3대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 하락세가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네네.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에서 이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작년 동기 대비 3.5%포인트 하락한 20.2%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2021년 31.7%에서 3년 만에
12%대로 내려온 것인데 네네. 이 조금만 더 내려간다고 하면은 10%대까지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또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주춤한 사이에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같은 기간 중국 CATL과 비아디의 합산 점유율을 보면은 39.7%에서 53.6%까지 상승하면서 국내 기업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기업은 자국의 강력한 지원책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전기차 시장에서 화재 등 안전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완성차 업체의 관심이 이 중국 기업이 주력하는 각형 배터리로 이제 쏠리고 있는데요. 네네. 배터리 폼팩터 그러니까 형태 중 하나인 각형 배터리는 이제 알루미늄 캔에 이제 셀을 넣어서 좀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각형 배터리 점유율은 작년에 연간 70.9%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78.3%로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고요. 네, 그럼 지금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뭐 가만히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순 없겠죠. 맞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각형 배터리를 이제 공급하던 삼성 SDI에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각형 배터리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GM과 각형 배터리를 개발하고 향후 GM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각형 배터리 후발 주자지만 GM과의 공동 개발을 시작으로 뭐 고객 요구에 선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갖추겠다는 것이죠. SK 온도 각형 배터리 개발을 마치고 양산 시기 등에 대해서 다수의 OEM과 논의 중인데요. SK온의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올해 6월에 전략적 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중국 저장지리 홀딩그룹에 공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지리그룹 같은 경우는 사나이 뭐 지리자동차, 스웨덴 볼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 중국 고성능 차량 로터스 등 약 10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신기술을 선도하고 중국이 추격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제는 반대로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LFP 같은 경우는 NCM 배터리 대비 30%가량 저렴한데요. 이에 전기차 시장 침체로 보급형 전기차에 눈을 돌리는 이제 OEM의 요구에 적합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가요. 맞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그래서 가격 경쟁력과 높은 열 안전성의 LFP가 NCM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급성장했다. 중국 OEM 외에도 다수의 글로벌 OEM이 LFP를 도입하면서 삼성 역시 빠르게 LFP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뭐 LFP 시장 역시 중국 기업이 탄탄한 공급망을 기반으로 해서 활발하게 생산하고 있어서 이 국내 기업이 약간 좀 늦은 듯한 이 진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국내 기업은 LFP에 망간을 추가해서 이제 에너지 밀도를 개선한 LFMP 배터리를 개발하고 저온 성능을 개선한 LFP 배터리를 선보이는 등 이 기술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고요. 예. 업계에서는 이 중국 배터리가 품질, 안전성, 뭐 가격 경쟁력 등 측면에서 이 무시 못할 수준으로 발전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배터리가 역전당했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다면서 이 빠르게 기술을 확보해야 점유율을 탈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 업계 소식이었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중국 유럽 전기차 관세 하이브리드로 수출 선회. 이번에는 이제 유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네. 이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대신에 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좀 수출 노선을 갈아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유럽의 자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차 중심으로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비아디나 상하이 자동차 등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올해 10월부터 부과된 EU의 전기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좀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EU는 반보조금 조사를 통해서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해서 5년간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최종 관세율을 최대 45.3%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관세는 하이브리드 차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틈을 중국이 노린 것이고요. 이 결과 중국의 대유럽 하이브리드 차 수출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유럽 시장에서 판매한 하이브리드 대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유럽에 수출한 자동차 중 하이브리드
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18%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네. 올해 1분기 9%에서 불과 지금 2분기 만에 거의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 중국의 유럽 자동차 수출에서 전기차 비중은 같은 기간 62%에서 58%로 이제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중국의 이런 전략을 쓰는 걸 생각해 보면 뭐 중국하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을 네. 우선으로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BYD 같은 경우는 최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해서 폭스바겐 티구안, 토요타 하이브리드 모델과 이제 경쟁 중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토요타라던가 폭스바겐 모델보다 최대 500만 원이 저렴합니다. 네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인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중국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BYD는 헝가리의 새 공장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생산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제 유럽에서 잘 나간다는 얘기 듣고 네. 들어봤는데 이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도 꽤 들어오고 있나 봅니다. 맞습니다. 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기술이 탑재된 차량들도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네. 르노코리아가 올해 9월 출시한 중형 SUV에 탑재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프랑스 르노와 중국 지리 자동차가 이제 합작한 호스파워 트레인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KG 모빌리티는 현재 BYD와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파워 트레인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중형 SUV에 장착될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업계선 최근에 BYD가 국내 승용차 시장 진출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중국 업체들의 이제 국내 하이브리드차 시장 공략도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네. 최근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국내 중견 업체들과 손잡은 게 우리나라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호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중국서 고전하는 GM 테슬라 내년 주목받는 전기차 기업은 이 중국 전기차가 이제 해외에서 잘 나가고 있다는 네. 소식을 들어봤는데 이 자국 내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와 GM, 이 해외 자동차 업체가 고전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현지 전기차 업체들이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네. 올해 10월 누적 기준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의 한 16%를 차지한 이 BYD 같은 경우는 작년 점유율 12%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예. 또한 BYD의 3분기 매출은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테슬라도 제쳤고요. 네네. 11월 중국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급상승했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양새를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제 BYD라는 회사는 이제 1위 선두를 달리는 회사죠. 그리고 네. 이제 다른 뭐 회사들은 어떤 성적을 보이고 있죠? 네, 그 중국 점유율 이제 2위로 올라서 이제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HSBC에서는 이제 새로 출시된 모델의 어떤 강력한 성능에 힘입어서 전기차 보급률이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간 목표치인 200만 대를 이제 초과로 달성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상장 전기차 회사 지커와 이제 2010년 포드에서 인수한 스웨덴 브랜드 볼보를 비롯한 다른 전기차 브랜드도 소유를 하고 있고요. 네. 시티는 지금 지리 자동차 이외에 뭐 니오라던가 뭐 림모터 같은 이제 기업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림모터는 이제 연구 개발에 좀 더 효율적으로 돈을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봤고요. 네네. 또 시티 같은 경우는 니오의 주가가 현재보다 한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니오는 연구 개발 지출 증가율을 연간 1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자동차 인도량을 늘려서 내년 이익을 내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